테일러 여행기 마지막 4편 한번 과제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난주에 올라갔었어야 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수능 문제풀이 때문에 시간에 쫓겨 가지고 좀 못 올리게 된 점 죄송하고 뭐 물론 이제 테일러 시리즈가 사용되는 곳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지식이 짧아서 저는 이렇게 정도로밖에 소개를 못 시켜드리지만은 '더 많은 곳에서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인제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여행기를 통해서 테일러 시리즈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한 이제 쓰이는 방법들 중에서도 어떤 근사값들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은 계산기에서 근사값을 계산하고 할 때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정도를 갖다가 아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또한 적분이 불가능한 함수들의 정적분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 주더라라는 것과, 그러니까 라는 것과 복소수로의 전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제 마지막은 수학의 난제 중 하나였던 바젤 문제의 풀이에 이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인제 일단은 먼저 바젤 문제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바젤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습니다. 예.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시대나 연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알아요. 저도 이 마스크 때문에 이 소리가 약간 웅웅거린다라는 걸 갖다가 좀 알아 가지고, 안 그래도 좀 이 발음이 부정확한데 이 마스크 때문에 더 부정확해진 게 있어서 최대한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 입으로 소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에. 그리고 하나만요. 혹시라도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그 대학교 이상의 수업에서 이렇게 글을 쓰실 일이 있으시다면은 위키피디아를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출처가 위키피디아라는 걸 갖다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거기에서 하실 때는 최소 기사, 공식적인 어떤 이 출처를 갖다가 사용하셔야지 위키피디아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예, 요렇게 뭐 이탈리아 수학자 예, 뭐 제기된 것으로 어쩌고 저쩌고, 예, 그렇습니다. 그 바젤 문제가 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예요. 바젤 문제라고 하는 거는 급수죠.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일 때 n 제곱분의 1이라는 급수, 즉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더하기 등등등으로 나가는 이 급수를 갖다가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급수 값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거 고등학교 문제에서 자주 등장을 했을 거예요. 다음 급수 중 수렴하는 급수는 이라는, 수렴하거나 발산하는 급수에서 나오기는 나왔을 텐데 다른 문제와는 다르게 수렴값은 얼마인가를 갖다가 물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걸 갖다가 아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수학자들은. 그래서 인제 이게 수학의 난제, 풀리지 않는 문제 중 하나였던 겁니다. 일단은 이 급수가 수렴하는지부터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시그마 n은 1 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이라는 놈은 우리가 n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무한대로 이렇게 넣어서 더하는 행위를 할 건데, 1을 넣은 거를 갖다가 따로 스플릿 해낼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이 시그마 n은 1 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이라는 놈을 1을 넣었을 때의 값인 1 더하기, 그다음에 시그마 n은 2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로 스플릿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n이 2보다 작거나 크다라면은 n제곱보다는 n 곱하기 n-1이, 뭐 이거는 굳이 우리가 빼기를 안 하시더라도 n 곱하기 n-1, 하나는 n 곱하기 n이고 하나는 n 곱하기 n-1, 하나는 n 곱하기 n+1이면은 당연히 n 곱하기 n-1이 가장 작고 n 곱하기 n이 그다음에는 n 곱하기 n+1이 가장 크다라는 것 정도는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역수를 취해 보시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버리게 되겠죠. 즉 요렇게 갇힌 형태, 갇혔다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은 샌드위치 형태의 부등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급수에서의 샌드위치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함수의 극한이라든가 또는 수열의 수렴을 갖다가 얘기할 때 나오는 샌드위치 이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특정 조건들이 그냥 중간에 끼어 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특정 조건들이 좀 더 있게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샌드위치 이론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두식 자체가 어차피 같은 값으로 가지는 않기 때문에. 샌드위치 이론은 또 같은 값으로 갈 때 같은 값으로 가면 끝나지 그냥. 예, 끝이 나는데 그건 아니었던 거고, 그 일종의 발산 테스트, 다이버전 테스트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렴 테스트 그만. 예. 아무튼 요런 샌드위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시그마 n은 2 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 제곱분의 1이라는 놈은 시그마 n은 2 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n-1 분의 1, 시그마 n은 2 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n+1 분의 1이라는 수렴값 사이에 끼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부분 분수로의 변환을 배워서 제일 왼쪽에 n+1 분의 1 이 급수는 2로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일 오른쪽에 n+1 분의 1은 2분의, 아니 뭐 물론 그 값은 2분의 1로 수렴하죠. 2분의 1로 수렴하지만은 또 양변에 1을 더해줘서, 그래서 이 화질 문제인 시그마 n은 1 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라는 놈은 2분의 3과 2 사이에 어떤 숫자로 수렴할 거다라는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정확한 값, 물론 이제 우리가 소수점 몇째짜리도, 왜냐하면은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9분의 1 더하기 이게 뭐 16분의 1 더하기 등등등등 계산을 갖다가 제가 해주면 해줄수록 소수점 점점 더 아래자리의 숫자 값들을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굉장한 근사값을 찾아낼 수 있지만은 정확한 수렴값이 얼마인지, 즉 점점점이 표현되지 않은 숫자적 표현으로 바로 딱 나타낼 수 있는 값이 얼마인지는 찾는 게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던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의 관념을 갖다가 깬 사람이 등장했으니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뉴턴이 정말 대단했던 점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으로 다른 주제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뉴턴이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낸 것도 당연히 많습니다. 뉴턴은 두 미분의 창시자, 라이프니츠와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미분의 창시자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뉴턴이 정말 대단했던 것 중에 하나는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뉴턴이 뭔가를 만들어내서 뭔가를 풀어낸 게 아니라 다 있었어요. 이미 다 있었던 걸 가지고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풀이 방법을 찾아냈다는 거죠. 이미 있었던 걸. 즉 사람들이 활용을 잘 못했다라는 거겠죠. 활용을 잘 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들을 가지고 뉴턴은 어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참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자, 뉴턴은 일단은 sin x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즉 sin x라고 하는 함수는 x축과의 교점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파이 마이너스 파이, 2파이 마이너스 2파이, 3파이 마이너스 3파이 등등의 교점이 나오는 그래프더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테일러 급수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즉 sin x는 0이라고 우리가 뒀다라면은 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3파이 등등등의 무한한 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즉 sin x를 그냥 이 근들만, x축과의 교점을 이루는 이 근들만 이용해 가지고 한번 써본다면 그냥 일단 개수는 모르니까 최고창의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a에 x는 0일 때의 인수 x를 갖다가 곱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인수를 이용해서 x 플러스 x, x 마이너스 x, 즉 x제곱 파이제곱 빼기 파이제곱이라는 인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를 이용해서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파이제곱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파이제곱이라는 인수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이시나요? 그죠? 일단은 아씨 그거 아니잖아. 아니라서 치더라도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이 식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이제는 요렇게 표현한 이 식에서 a 값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를 갖다가 뭐 일단 다항함수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뭔지도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삼각함수의 극한 얘기로 잠깐 돌아가야 됩니다. 즉 우리는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얼마더라? 1이더라 라고 하는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고등학교 미적분에서 배우셨던 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잘 모르시겠다. 지금 개념 강의 가시면 됩니다. 예. 아무튼 요걸 갖다가 같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있었던 저 식에서 x로 양변을 나눠주시게 되면은 x분의 sin x는 a의 오른쪽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원래 있던 식에서 x만 그냥 좌변으로 나눠주게 될 거죠. 그리고 등식이 생겼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뭐를 씌워주자? 극한을 씌워주자라는 거죠. 리밋 x가 0으로 갔다라면. 즉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식에서 리밋 x가 0으로 갈 때 오른쪽 식은 x 대신에 0을 넣어주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파이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파이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파이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파이 제곱 등등의 곱들이 남게 될 거고, 즉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 제곱, 마이너스 4파이 제곱, 마이너스 9파이 제곱, 마이너스 16파이 제곱 등등이 나오게 될 건데 그렇게 나눠주실 수 있는 숫자, 즉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파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파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파이 제곱 등등등 무한히 나가는 거 분의 1이다 라고 두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너 이씨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플러스로 좀 바꾸고 2의 제곱은 4로 좀 3의 제곱은 9로 좀 이렇게 바꿔. 아니요, 이 식이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거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괜찮으시면 이제 7분 능선을 넘으셨습니다. 이제 다시 그 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즉 sin x라는 놈은 a 대신에 마이너스 파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파이 2의 제곱 파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파이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곱하기 파이 제곱 등등등의 식으로 쓸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는 이 각각의 왜냐하면 분수 분자들도 곱하기고 분모들도 곱하기잖아요. 그러면 곱하기 된 분모 분자 하나씩을 갖다가 떼서 따로 곱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x 곱하기
마이너스 파이 제곱분의 x제곱 빼기 파이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x제곱 빼기 2의 제곱 파이 제곱 등등등 무한한 곱으로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뭐는? sin x는. 그리고는 각각의 분수였던 거니까 이제는 분수 안에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각각의 인수들이 1 빼기 파이 제곱분의 1 빼기 2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놀랍죠? 1 빼기 3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x제곱 등등등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보이시죠?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식들이 포함된, 정확하지는 않지만 포함된 식들이 나오게 됐다는 거죠. 네, 이제는 이런 식들을 갖다가 한번 전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두 번째 관료를 갖다가 전개를 해주시면은요, 그냥 전개예요, 말 그대로. 그러면은 1 빼기 파이 제곱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x제곱 더하기 별표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예, 별표라고 하는 이유는 뭐 다음 물론 곱해가지고 4차 항이 나오겠지만 저는 4차 항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제 관심은 오로지 이 모든 전개식에서 2차 항만을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요렇게 앞 두 개를 갖다가 전개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관로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관로를 갖다가 곱해주시게 되면은 1 빼기. 저는 x 제곱항만 관심이 있어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1 빼기 파이 제곱분의 1, 2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x제곱이 나오게 될 거고 저희는 또 다른 별을 찾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렇게 전개를 갖다가 해주시게 되면은 sin x는 최종적으로 x 곱하기 1 빼기 파이 제곱분의 1, 2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3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4의 제곱 파이 제곱분의 1 등등등 무한히 n제곱 파이 제곱분의 1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식에다가 x를 곱해주겠습니다. 즉 sin x의 3차 항의 개수는 우리가 파이 제곱분의 1을 묶어내 주시게 되면은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의 무한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sin x를 그냥 단순히 x축과의 교점을 이용한 근을 이용해서 다항식으로 표현을 해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일종의 원하는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 등등등등 원하는 식은 나왔습니다. 과연 그 해답은 어디 있냐라는 거죠.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저희는 어떤 스토리에 있다? 테일러 여행기에 있죠. 왜? 우리는 sin x를 갖다가 테일러 시리즈로 표현한 다항식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즉 방금 찾은 우리의 식과 sin x를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 표현한 식 x 빼기 3팩토리얼분의 x 3승 더하기 5팩토리얼분의 x 5승 빼기 7팩토리얼분의 x 7승이라는 이 두 식에서 3차 항에 왜 각각 1차, 3차, 5차, 7차 등등이 나오는 식이었던 거니까 3차 항의 개수는 어때야 되겠구나, 다 동일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네, 이게 바로 바젤 문제의 해법이 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은 파이 제곱분의 1에 1 더하기 2의 제곱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분의 1은 최종적으로 6분의 1이다 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즉 양변에 파이 제곱을 곱해줘서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값을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모든 과정들이 뭔가 이 뉴턴이 이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테일러 급수를 만들어냈거나 테일러 급수를 연구하고 만들 어떻게 연관이 있을지 어떻게 알고를 갖다가 찾아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절에 이미 테일러 급수와 뉴턴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 시절에 이미 알고 모든 수학자들이 알고 있던 것에서 수학자들이 한 번도 시도해 보지 못한 방향을 갖다가 시도를 했다라는 거죠.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뭐 다음 주제가 되긴 하겠지만은 자연수 n에 대한 공식이 있었다라면 뉴턴은 자연수에서 정수로 넘어가면 어떨까? 라는 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학의 난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참 그래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사람들은 놀랐던 거는 이런 유리수 물론 유리수들의 무한한 합이긴 했지만은 여기에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가 들어있을 줄은 또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라는 거죠. 즉 6분의 파이 제곱이라는 이런 무리수적인 표현. 그렇지만은 단답 형태의 답을 나타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렇게 테일러 여행기를 갖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은 지금 이제 조금 겨울 방학이 다가오면서 문제집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문제집 촬영에 다시 조금 돌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더 조금 또 여러분들한테 수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왜, 왜 일단은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고 참 좋지 보다는 왜 하는지부터 조금 생각을 바꿔주시면은 이거 쓸데없어 필요 없어 보다는
'아 이래서 하는구나.' 라는 생각만 조금 들어 주신다면 조금 수학에 대해서 경기를 덜 일으키실 것 같아 가지고 주제 하나만 더 가지고 인제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 아무튼 스틸러 여행기 1 편부터 4 편까지 봐 주신 분들 계시다면은 굉장히 감사드리고 재밌으셨길 바라고 바로 또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